안녕하세요. 우리 주임쌤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들고 바쁜 시기를 다들 보내고 계실 거예요. 이래저래 굉장히 좀 신학기 준비로 인해서 굉장히 하루하루가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8시가 넘어서 지금 퇴근을 해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앉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좀 늦은 시간인데도 제가 영상을 찍으려는 이유는 OT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뭐 OT에 대해서 또는 입학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시지만 신입 선생님들께서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두렵고 좀 떨리기도 하는 그런 행사들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조금의 자신감은 얻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1년이 조금 순탄하고 조금은 좀 선생님 입장에서 좀 수월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되는 것이 바로 입학식 또는 OT입니다. 처음 부모님을 대면하는 그때가 가장 그 첫인상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어머니들과 처음에 그 믿음 관계, 신뢰 관계를 잘 좀 다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너무 처음부터 막 타오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 일은 초기에 확 태워버리면 후반부로 갈수록 더 힘들기 때문에 그 체력이 다 소진이 돼서 나중에는 쓸 힘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너무 처음부터 막 태워버리신다면 나중에 좀 선생님들이 체력적으로나 좀 정신적으로 힘드실 수 있으니까 초반에는 너무 태우거나 너무 이렇게 업돼서 있지 않도록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을 대하는 태도, 언어,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갖출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은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소, 친절, 자신감,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미소는 다들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기 때문에 입학식이나 OT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선생님의 표정이, 선생님 아무리 잘 웃고 아무리 상냥한 표정을 짓는다고 해도 마스크를 뚫고 그 상냥함이나 그런 표정들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미소를 짓는 연습을 좀 하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눈이 웃고 있으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마스크를 낀 다음에 거울 앞에서 어떻게 하면 따뜻하고 그런 미소가 나올 수 있는지 좀 연습해 보시면서 그 감각을 조금 익히셔서 굉장히 더 따뜻하고 친절하고 친근한 그런 느낌을 부모님들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이 눈으로 웃을 수 있는, 그리고 눈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을 선생님들이 거울 보면서 좀 연습을 하시고 터득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절입니다. 근데 친절함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행동과 말투,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번씩은 머리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언어를,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면 부모님이 들으실 때 좀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를 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행동은 그 선생님들이 뭐 뒷짐을 진다거나 뒷짐을 지면서 이야기를 들은다거나 아니면 뭐 짝다리를 약간 좀 습관적으로 짝다리를 짓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렇지는 않은지 거울을 통해서 내 행동을 한번 전체적인 그런 동작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행동과 태도가 나올 수 있도록 거울을 보면서 좀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과 이야기할 때 경직된 자세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이렇게 손을 많이 좀 이용을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 막 커다란 막 동작은 아니어도 그냥 가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또는 이렇게 손을 모으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대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딱딱한 자세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부드럽고 어머니들께서 보시기에 너무 경직돼 있어 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좀 친절함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늘 마음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 자신감들이 보이지 않다 보면 부모님들께서도 불안해하세요. 내가 저 선생님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투나 행동이나 좀 어느 정도 좀 당당한 좀 전문가로서의 그 모습을 보인다면 부모님들은 조금 더 빨리 신뢰할 수 있는 게 제 경험에 비쳤을 때 그것이 더 확실합니다. 항상 좀 되뇌이고 좀 새기고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날 때도 OT나 또는 입학식을 통해서도 그 서 있는 자세를 통해서도 행동에 조금 더 전문가다운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자부심과 자신감을 좀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부모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의상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의상은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너무 짧은 스커트나 또 너무 몸에 달라붙는 옷이거나 또는 너무 유행을 따라가서 좀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좀 낯설다라는 그런 의상들은 좀 자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색깔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무늬가 지나치게 커서 시선이 조금 쏠린다거나 분산되는 그런 의상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상에서도 좀 밝은 그런 느낌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옷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단정하게 입고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세미 정장 또는 정장으로 입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계절감에 맞는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OT 순서와 입학식 순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OT는 그렇게 순서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이제 간단한 인사를 드린 다음에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신 다음에 1년 교육, 보육, 커리큘럼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특별 활동을 할 것이고 어떤 특성 활동을 할 것이고 누리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표준보육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원장님께서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원의 전반적인 설명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교사들이나 교직원들을 전부 부르셔서 이제 간단히 인사를 시킬 텐데요. 그때에는 만약에 반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라면 연령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 간단한 인사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령과 반이 확실히 정해졌다면 그때 이제 어디 반 어떤 반을 맡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간단한 자기소개 정도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 OT는 입학식하고 또 달라요. 입학식에서는 OT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입학식만 있고 OT가 없는 경우에는 입학식에서 다 보여주셔야 되지만 OT와 입학식을 동시에 다 하시는 경우에는 OT에서는 어느 정도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것만 알려주시고 입학식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좀 보여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교직원 인사를 하고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내려가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원장님께서 광고 전달하시고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마침을 하고 이제 질문 시간을 받고 이제 그 정도로 이루어질 거예요. 대신 이제 선생님들은 OT를 참석하면서 부모님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에도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그때에도 좀 민첩하게 좀 움직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OT에 최대한 집중을 하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들을 잘 좀 예의주시 하셔야 되는 그런 눈치와 센스도 가지고 계시면 더 좋겠죠? 입학식을 준비를 다시 하게 될 건데 입학식의 경우에는 OT보다 식순이 조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T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의 부모님들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또 이제 공간이 넓거나 이제 원화 수가 적거나 하면 대면으로 이제 거리 유지하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입학식의 순서를 알려드리자면 사회자가 나와서 개회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 또는 저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찬송가를 하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나오셔서 원장님 인사 말씀과 축사를 전달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사들, 교직원을 전체 불러서 인사를 시키실 거예요. 이때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포부를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지나치게 나만 튀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선생님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초임 선생님들께서는 주임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좀 여쭤봐 주세요. 인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할 거라는 포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될까요?를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 원의 분위기가 정말 간단하게 인사만 하는 분위기다 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어느 정도 반에 대해서 좀 포부를 이야기하고 담임교사로서의 경력이나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 그거에 맞춰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반 이름을 넣어서
소개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인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나와 내가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나와 내가 하나 되어서 함께 만드는 우리 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 이름을 넣어서 좀 소개를 한다면 조금 더 센스 있는 모습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쪽에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신뢰가 가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단어들과 문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 소개가 끝나고 나서는 아동학대 예방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님과 교직원이 모두 하게 돼요. 그래서 교직원이 먼저 아동학대 예방 선서를 하고 이제 부모님 대표나 부모님들께서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선서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것이 맞춰지고 나면 이제 사회자가 광고를 하거나 원장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고 이제 마치면서 각 반을 흩어져서 이제 선생님과 담임교사와 시간을 갖는 그런 순서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조금 그래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순서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좀 첫인상부터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다가 제가 믿음을 주는 말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학부모라면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좀 믿음이 갈까를 좀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의 생각이기도 하니까 좀 우리 선생님께서 좀 들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되게 흔한 말이에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 다들 아실 거예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최고가 되겠습니다 보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과장되지 않고 진솔하게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반회 같은 경우에는 보육을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보육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교육과 보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믿을 만한 그런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육과 보육을 항상 함께 교육이란 단어를 넣어주세요. 그럼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을 보내실 때 마냥 보육만 바라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교육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좀 그런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격려하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이런 단어들, 격려를 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말씀하실 때마다 함께라는 단어를 넣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소통하는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이런 단어들을 좀 발달, 성장 이런 것들 같이 좀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라는 단어를 넣어서 함께 웃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단어들도 좀 믿음이 가는 단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심하게 봐주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맞춰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이런 단어가 들어가서 문장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을 인정하는 인정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좀 신뢰감이 가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인정하는 교사, 아이들을 존중하는 교사,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라는 단어들 정도가 지금 부모님이 들으셨을 때 너무 과장되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참 좋은 목표를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만한 그런 믿음을 주는 단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또 이게 또 제가 100% 정답은 아니라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필요한 것만 들으시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섞으셔서 나는 함께라는 단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 하면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나는 격려라는 단어 좋아.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라는 단어가 좋아. 이런 것들을 좀 각자 좀 조합을 해서 선생님들만의 단어로 언어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뼈대만 제공해 줬으니까 가지는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쳐가시면서 좀 풍성하게 좀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바쁜 시간 잘 보내시고요. 좀 설레고 두렵고 떨리시겠지만 힘내셔서 잘 마무리하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조만간 라이브 방송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이준 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